죽고 싶다, 살기 싫어가 아니라 견디기 싫다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최근 뉴스를 잠깐 보고 얘기 나누죠. 10대 여성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들이 함께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세 학생은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와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숨진 고교생들과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 이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가방과 휴대전화 각각 한두 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약 1분 분량의 영상도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에는 대학 진학과 미래에 대한 고민,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학교폭력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그 아파트가 한 20층짜리 아파트라고 그러죠. 20층에서 내려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으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 학교는 뭐 언론에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 알죠. 뭐 부산의 분이엘이고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이름이 분이엘인 거 보니까 뭐 기독교 학교 같은데 한국 무용 전공하는 친구들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픈 일이죠. 고3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아직 20년을 채 못 산 거 아니야.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20년도 살아보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나는 특히 더 슬픈 건 뭐냐면 제 아들이 고1이에요. 그 친구들이 고3이니까 최소한 내 조카나 조금 더 못하면 내 자식뻘이거든. 그러니까 내 딸이 20층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졌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하게 아프죠. 정말 슬픈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23년도 기준으로 1년에 14,000명씩 세상을 떠나요. 스스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가는 거거든. 그럼 하루에 한 40명씩 가는 거야. 하루가 24시간인데 40명이 간다는 건 뭐냐면 1시간이 지나면 2명씩 떠나버리는 거예요. 1시간 지나면 2명이 떠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확 와닿죠. 슬픈 일이에요, 이거 진짜. 아니 20살도 안 된 인생을 20년도 안 살아본 친구들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이거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나 몰라. 너무 힘들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물론 사실 어리다고 힘든 게 없고 나이 많다고 힘든 게 없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유서를 남길 때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되게 짠해. 예술고등학교 정도까지 갔으면 그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술고등학교까지 가는 친구들은 집안도 나름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나름 그래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일 거 아니야. 그분들 부모님들의 심정을 생각할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분이엘 예고가 한국무용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죠. 한국무용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무용과를 전공했거나 무용과를 다니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뭐 건너 하나는 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유난히 험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무용과만의 얘기는 아니야. 예체능 계열들이 뭐 운동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체능 쪽이 조금 험하긴 하죠. 사실은. 이게 무용과 수업에 자주 나왔던 발언들이라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들었던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도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들어보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기도 한 말들이죠. 그따위로 할 거면 뒤로 가. 요 뒤로 가가 이게 상처죠. 앞으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애한테 넌 안 돼. 너 뒤로 가. 이 뒤로 가가 사실 그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어느 대학 가겠니. 내 말 안 들으면 실기 점수 없어. 예체능이나 예술고등학교 쪽에서는 아마 당연하게 생각하고 듣고 다니는 얘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유난히 뭐 무용과 수업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술 전공하는 친구들이 예술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예술인의 권위와 두려움을 먼저 배운다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누군가를 지도할 때 어느 정도의 그 푸시는 할 수 있겠죠. 푸시가 없이 훈련이 되는가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밀어줘야지 그만큼 더 앞으로 나갈 테니까. 근데 그 밀어주는 방식과 표현에 있어서 이게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하여튼 지금 그 학교는 난리도 아닐 겁니다. 뉴스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뭐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사실 그렇게 일 터지고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레벨에서의 진상조사 그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일 터졌을 때 항상 나오는 액션들이지. 그 예술계에서 그게 참 무용과가 유명하긴 해요. 나도 무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도 무용과가 험하고 빡세다라는 얘기는 건너 들어본 것 같아. 그 견뎌야 배운다는 걸로 아주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몸을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예술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육체적 통제 하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 훈련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 강사들에게 절대 복종을 하지 않으면 실기 점수도 그 이상의 훈련도 받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예술하는 사람의 자세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실제 한국 그 예술교육 관련돼서 등장하는 유명한 멘트들이 있더라고. 주로 이제 강사나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쪽 관련돼서 있으신 분들 중에.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야, 나 때는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 그렇게 예민하면은 예술을 하지 마. 또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또 네 인생 바뀌어? 글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에게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논리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제자를 어떤 대학에 보내고 몇 명을 키워냈어라는 가르치는 사람, 선생, 강사들, 교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웃풋이 니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학생 기준, 배우는 사람 입장의 기준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렵습니다. 어려워. 거기서 조금만 고개 들고 딱딱하게 굴면 싸가지 없는 애, 까다로운 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또 잘 참고 버티고 또 묵묵히 버텨주면 기특한 애고 잘 따라온 애 이렇게 돼 있겠죠 또. 야, 그런 문화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웬만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좋은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푸시한 건 다 널 위한 거였어. 선생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감사했어요. 이런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생긴 사고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게 야,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괴롭힘 당하면서 살림 배우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되게 시집살이 심하게 당하면서 살아왔던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되물림들이 있는 거야. 이거하고 관련돼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게 있어요. 그게 한 1, 2분 될 거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넘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율입니다. 지난 주말 고등학생 3명이 진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못다 핀 꿈의 아이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생명입니다. 18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장정 1만 4천 명으로 2011년 이래 최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연령별 분석 결과 10대만 유일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접한 정신질환의 유병률 또한 위험합니다.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은 5만 3천 명으로 2018년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연령대의 일제히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10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보다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자기 과시적이며 경쟁적인 소셜미디어의 홍수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고립사회, 다양성을 가장한 가족 해체의 문화 속에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이 미래 세대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방지를 위한 별도 기구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숫자 채우기식 정신건강 보험 사업에서 배운 바가 있다면 특히 10대의 마음 건강은 어른들의 숫자 노름이나 낡은 상상력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가까이조차 갈 수 없음에 새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 가정 안에 바탕을 두고 교육 현장이 함께 도우며 국가는 큰 틀에서 보호하고 문화를 바꾸어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성인의 과는 사유도, 환경도 다른 만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년 배정된 예산이 적고 정책 또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 강화부터 정신질환 입원 치료 지원에까지 이르는 재원의 집중 투자를 정책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난 싹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본인이 또 의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이기 때문에 물론 정신과는 아니지만 일종의 지금과 같은 이슈를 하나의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통계자료 얘기할 때 좋아하는 그 OECD 13년째 지금 아주 독보적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고 나는 일이 13년째 독보적으로 1위예요. 내가 막 우리 채널 영상에 아니 뭐 이런 걸로 1등을 하냐고 재작년인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 스스로 보내버리는 비율로 쳤을 때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뭐 이혼율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또 웃겼던 건 뭐냐면 친자 불일치율도 1등이잖아, 전 세계에서. 지금은 통계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학생들이 사고 나는 일은 9%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사고가 났거나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좀 더 예민한 것 같긴 해. 원래 산다는 게 힘든 거고 피곤한 거고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우울감을 느끼는 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겠지만 아직 인생을 17년, 18년? 17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10대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30% 정도 된다잖아. 3, 4명 중에 1명 꼴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10대들이 또 유난히 또 예민한 것도 있겠지만 3, 4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니까 언뜻 이렇게 보면 아, 이 상황을 나는 견디기 싫어서 내가 이 순간을 끊어버리면 모든 게 편해지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지금의 현실을 본다면 아, 요즘 애들 너무 약해 라고 치부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아. 사실 나도 되게 어려운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터졌을 때 정말 남의 애 같지 않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 아들이 지금 이제 고1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들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많았던 건 죽고 싶다였어. 글쎄요, 뭐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아토피 중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조금 있어가지고 가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왜 아토피 심해가지고 머리 빠지고 눈썹 다 빠지고 얼굴 빨갛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전신이 다 빨갛고 전신이 다 그랬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애들한테 놀림받을 때 파충류라고 그러더라고. 파충류라고 놀림받았었어요. 지금은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게 당사자나 아니면 아토피 중증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토피 때문에 괴로워해가지고 같이 동반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 뉴스 보면 있어요. 초등학교는 아직 어릴 때니까 크면 좋아지겠지, 크면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그거. 주변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생하는 친구와 같이 사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친구들 자리에 가보면 의자라든가 이런 테이블에 하얀 가루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피부가 벗겨져서 다 이렇게 하얀 것들이 다 묻어 있고 굉장히 심각해요. 음식도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고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성격도 무너지거든요. 생각을 해봐. 10대 때 제일 중요한 게 외모인데 그 외모 가지고서 친구들 만나고 이성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그러는데 쉽지 않다고. 지금은 좋아졌어요. 스테로이드 약물 끊고 영양제로 좋아졌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95%는 회복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은 100%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은 뭐 얼굴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아토피 되게 심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못 느낄 정도로
지금은 웃으면서 학교 다녀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가 그러니까 엄마는 매일 울지. 애는 죽고 싶다 그러지.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내가 왜 우는 형님이냐고라고 하는 썸네일도 하나 박아놓은 게 있는데 왜 제 채널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웃는 형님도 아니고 노는 형님도 아니고 우는 형님이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 실제로 맨날 우니까 우는 형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죠. 딸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딸은 또 장애가 있잖아. 저는 아직도 제 딸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 여자애인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배불러?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이거 이상의 대화를 못해요. 영혼이 맑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침대에 실수 안 하고 좀 잘하고 있어요. 지능이 더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저번 달까지만 해도 막 오줌 싸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도 우리도 익숙해서 이제 알아서 이제 치워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지. 나도 쉽게 그러니까 딸은 그렇지, 아들은 피부 때문에 그렇지, 엄마는 맨날 울지. 그러니까 나도 멘탈이 나만하진 않았었던 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난 지금도 약 먹어. 여기 있을걸, 약이? 이게 정신과약이잖아, 이게. 이게 한국에서 처방받았는데, 한국에서 처방받은 정신과약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할 때 먹는 약들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정신과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 2종류를 줄 거예요, 아마. 저는 수면제는 필요 없으니까. 나도 한번 갈 뻔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 채널 시작한 것도 나 스스로를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그나마 살아있어야 기회라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거든요. 요번에 그 친구들도 학업에 대한 부담, 입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족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고서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랬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해주고 많이 못 들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겠어. 어제보다 나쁜 내일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면 내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희망이 있고 눈 뜨는 게 즐겁겠지. 근데 어제보다 나쁜 내일이라는 부정적 확신이 들면 눈 뜨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오늘 눈 감으면 그냥 계속 눈 감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그래도 내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게 낫고 그나마 살아있어야 기회라도 있고 내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괴로운 이 순간만큼 반드시 반대편에서 나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안 해준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다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남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지만 우리도 다음이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스스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요. 오히려 잘 됐다. 제가 죽어가는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치고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 아니,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원인을 안 왔으면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가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 보편적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로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반드시 힘든 정도만큼 반대편에서 좋은 날이 분명히 오고 내가 지금까지 산 거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 내가 지금까지 느낀 거보다 앞으로 느낄 게 더 많다. 내가 지금 초라해 보여도 형편없어 보여도 그 자체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등의 얘기를 몇 번이나 해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누군가라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펑펑 울면서 풀어내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슬픈 얘기들이 나와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끼가 있어 보이는 내 자식을 교육으로 푸시하면 원하는 수준의 재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착각에서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타고난 천재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타고난 천재라는 거는 우리가 애들 5세 미만에 다 보여요. 5세 미만에. 근데 타고난 천재는 아니지만 굉장히 끼가 있고 재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살면서 즐길 만큼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천재로 타고나지 않았는데 약간의 재주와 끼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교육으로 푸시해서 밀어붙이면 천재들 정도의 수준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그게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교육관, 그런 것들이 좀 많이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음악도 진짜 천재들은 막 3살, 4살 때부터 피아노 치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의 어떤 재능,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느 교수한테 지도받았냐, 어느 선생님의 추천이냐, 어느 학교냐, 자기 재능 외의 것들에 대한 조건이 너무 중요하게 돼버리면 내 재능 외에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너무 권위를 갖게 돼. 그리고 그 권위와 권력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질 날이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됐을까. 저는 무신론자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천국 같은 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린 그 친구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자기 공연하면서 천국에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쯤 문제가 됐으면 이건 특정 소수의 어떤 학생들이 연약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부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강사님들, 교수님들도 학생 자체를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글쎄요. 그쪽 세계의 멘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터득한 예술 분야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과나 내 결과, 내 실적에 어떻게 하면 방해되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았던 건 아닐까? 지금도 고생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무용과 연습하면서 고생하는 친구들 많을 거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네요. 내 조카의 일일 수 있고 내 자식의 얘기일 수도 있고 동생의 얘기일 수도 있고 논란들은 여전히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자꾸 열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꺼내놓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불안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손 잡아주고 눈을 보고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비슷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게 풀리기 때문에 또 사는 거야. 하여튼 뭐 오늘은 조금 무겁고 가슴이 먹먹한, 가슴이 답답한 얘기들 좀 했지만 우리가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스스로도 생각하고 우리 주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덥고 습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난 분들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 주변에 좀 긍정적 기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긍정적 기운을 좀 주시고 공유합시다. 우리 서로 풀어놓고 좋아질 거예요.